일본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 건데 일본이 뭐 면허 생산하는 건가 보죠? 그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범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967년도에 우리는 무기 수출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무기 수출 3원칙이라 그러는데 공산권에 수출하지 않겠다.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수출하지 않겠다. 분쟁 가능성 있는 국가에 수출하지 않겠다. 그럼 거의 수출을 안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거기가 이제 수요자들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14년도부터 크림반도 사태를 보면서 야 우리도 방위 산업을 육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출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권은 이미 그 시점에 해체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유엔 결의 위반 국가, 분쟁 국가는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그거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을 달아서 국제 안보와 평화에 기여를 하면 수출할 수도 있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2014년도에.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의적이죠. 네. 근데 그 후에 수출을 노력을 했는데 필리핀에 그 공군 레이더 수출한 게 딱 한 건밖에 수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이 확 늘어나고 세계 방산 시장이 커지는 걸 보면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개정을 한 겁니다. 뭐냐면은 2023년도에 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방위 장비 생산 기반 강화 법이라는 만들고 그거는 뭐냐면은 국내 방산업체에 뭐 필요하다면 지원금도 좀 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수출 장려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무기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 라이센스 면허 생산을 해서 국내에 생산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거에는 부품만 수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부품만. 그런데 2023년도 12월 달에 부품이 아니라 완제품도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법을 개정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규정을 개정하면서 첫 번째 수출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어디에 필요로 했던 건가요?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약 60개 포대를 갖고 있는데요. 중동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군 기지가 많지 않습니까? 방어하기 위해서는 패트리어트가 필요한데 수량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기네는 안 만들어요? 만드는데 생산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동에 원래 6개 포대가 있었는데 12개 포대를 늘렸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패트리어트 포대 미국에서 1개인가 2개 정도를 줬는데요. 더 달라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은 미국은 그걸로 보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우크라이나에 더 보내겠죠. 비슷한 방식이네요. 우리가 포탄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과.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제대로 방산 시장에서 경쟁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더 높아요? 높습니다. 그동안 법이나 이런 제한 때문에 못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기술은 더 높나 보네요. 기본적으로 국방과학기술이라는 게 민간의 과학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겠죠. 베이스로 해서 국방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 어떤 R&D 능력, 국가 과학기술의 능력은 세계 거의 탑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도 거의 상당한 수준에 와 지금 세계 8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79점이라고 보고 미국이 100점, 우리가 79점이라고 보면은 일본이 81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은 그 제약을 제껴버리고선 우리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시간이 있죠. 걸리겠지만은 네. 상당히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평가죠. 이 선진국들은 다 방산 강국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 국가 예산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 또 적어도 어떤 규모의 경제가 군대의 어떤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보면 결국 강대국이 방위 산업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경쟁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2022년도 연말부터 2023년도 초반까지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뭐 신속한 공급 능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상쇄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빠르게 갖다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의 변화를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식으로 그런 최초의 우리의 이점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정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그 국제 방산 시장에서 위상은 아주 높아지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지금 다시 방위산업을 부흥을 하고 있고 또 중동 국가들 중에 일부는 지금 자주 국방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방산 시장 굉장히 변곡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곡점이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 텐데 그 질서를 형성하기 시간까지 한 2, 3년 길면 5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 기회를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후회스러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물론 이제 조금씩은 발전하겠죠. 근데 세계 방산 시장에 정말 어렵게 찾아온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은 하겠지만 속도나 정도는 낮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가지고 긴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예,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금 동유럽 시장이 세계 방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면서 앞으로 굉장히 큰 계속 당분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동유럽 국가들이 재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 시장에 계속 선진권에서 확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메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동유럽에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루마니아, 체코, 그다음에 폴란드 더 2차, 3차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위상과 이 역할이 방산 시장에서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40%가 아니라 50%를 넘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점점 더 블록화되는 신냉전 체제 하에서 국가 방위산업 전략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게 신속한 공급 능력이라든 이런 부분 또 미국의 방위 산업의 공급망에 중국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중국 업체가 미국의 방위 산업 공급망에 들어온 업체를 따져봤더니 한 600여 개 된답니다. 그렇게 많아요? 부품 업체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이번에 국가 방위 산업 전략서에 뭐라고 지적했냐면은 기존의 과거에 비해서 이것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의 방위 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600개 중에 우리가 한 300개 정도만 가져오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되게. 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중심으로 국제 방산 시장이 앞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지금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 한미 뭐 상호 조달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국방 분야에 무기 체계 분야에 서로 어떤 공급하고 하는 부분을 장벽을 낮추는 문제거든요. 이게 국방 분야의 FTA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분명히 장단점이 있지만은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협상을 해서 그런 부분도 빠르게 체결하고 시장을 넓혀가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